자,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박근혜가 애들을 인신공양으로 바쳤다. 미군의 잠수함이 와가지고 받았다. 또 대한민국 해군 잠수정이 와서 받았다. 그 난리를 치고 거짓말을 해댔죠. 있을 수 있는 일처럼 흑색 선전한 평양의 지령에 의거했던 것이죠. 당시에 지금 되돌아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권TV의 최수용입니다. 오늘 주요한 주제가 있어서 지금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태원에서 그 젊은이들이 압살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공영 언론이라고 하는 KBS, 연합뉴스 이와 같은 언론들이 이태원은 안전한 지대고 마스크를 벗어난 최초의 또 할로윈 축제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호객 행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호객 행위는 이태원으로 많은 인원들을 갖다가 불러 모으게 하는 효과를 유발시켰어요. 이와 같은 할로윈은 우리 축제도 아니고 원래 서양 것인데 한다라고 했을 땐 신촌이나 홍대 앞이나 이런 비교적 넓은 공간이 있는 곳에서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근데 왜 이태원을 갖다가 선정을 했을까요? 왜? 이태원은 아시다시피 난개발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 용산구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만은 그쪽은 극상의 부유층의 저택과 어렵게 사는 일반 서민들의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 도로는 과거 1970년대 도로폭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인도 또한 협소하죠. 또 도로 또한 협소합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게 되면 사고는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언론사들이 보인 행태를 보면 마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많이들 오시라 이렇게 들어오라고 홍보를 하는 것처럼 하는데 딱 사고가 나고 나니까 봐라 예견된 참사였다. 예견된 참사였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모든 책임을 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전부 다 국가에서 장례비 지원합니까? 국가에서 다 보상금 나오고 그거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러고 화환 보내고 또 비서관들 보내서 위로하고 합니까? 이것처럼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실성 있게 이성적으로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요. 이태원 현장에는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 살육 실행조가 거기 와가지고 실행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요. 무슨 축제 기간에 몇십만 명이 몰려서 압사사고 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10여 명이 죽고 부상자가 250명이 넘었어요. 그럼 통상적으로 압사사고가 나면은요. 최소한 더 10배에서 20배 이상의 부상자가 나오지 이태원처럼 사망자가 부상자보다 더 많은 이런 압사사고는 없습니다. 영국의 축구 팬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폭동이 일어나고 해도요. 압사사고가 나도 이런 식의 피해가 난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고는 보면요. 세월호 사건의 판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박근혜가 애들을 인신공양으로 바쳤다. 미군의 잠수함이 와가지고 받았다. 또 대한민국 해군 잠수정이 와서 받았다. 그 난리를 치고 거짓말을 해댔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그 세월호를 인양해 보니 잠수함에 받쳤던 흔적이 있었습니까? 이것은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있을 수 있는 일처럼 흑색 선전한 평양의 지령에 의거했던 것이죠. 당시에 지금 되돌아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박근혜 대통령과 그 행정부에서는 왜 정부 차원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면밀한 조사를 하지 못했을까? 왜 그러한 그 촛불난동에 그냥 기가 죽고 풀이 죽어서 그렇게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나 이제 유사한 일이 또 벌어졌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또 속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MBC PD수첩이 우리 광우병 사태를 방송했던 거 기억들 하시죠? 뇌 송송 구멍 뚫린 그런 소고기를 먹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미국산 수입 소고기 먹고 죽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거짓말이었다는 게 판명났죠.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있다 그래도요. 이런 식으로 함부로 국민을 갖다가 호도하고 흑색 선전하는 것들은 막아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태원에서 발견되는 이 미스터리한 대량의 사망자가 나온 걸 가지고 더 이상 시체 파리한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헬로윈 축제 때 통상 가는 연령층이
어느 계층이죠? 보통 10대, 20대 젊은이들이 가고 특히나 좀 자유분방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사망한 사람들 봤더니 50대의 민노총 조합원이 있고 또 40대의 광주 전남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10대, 20대 다니는데 왜 갔습니까? 그리고 당일날 용산 삼각지 쪽에서는 윤석열을 퇴진시키자는 그런 촛불 난동 집회가 있었죠. 그럼 그 인원들이 이쪽으로 몰려드는 게 분명한 것 같고 덕분에 이임재 용산경찰서장도 그러한 구실로 현장에 빨리 못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서울시가 주관을 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축제를 주관했습니까? 어디가 주관했습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모여진 그런 행사고 지역이 과거 미군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오던 이태원이다 보니까 그것을 외국 서양의 어떤 그 흥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든다. 이런 아마 취지도 있었겠죠.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교통 통제 차선을 갖다가 뭐 열어주고 뭐 이런 것들 없었어요. 다만 당시에 취재했던 우리 MBC 뉴스, 뭐 MBN 뉴스 이런 데 뉴스 기록들 한번 살펴들 보시라고요. 용산구청 직원도 나와서 별다른 조치하는 게 없고 다 그 당시에 그렇게 저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사고 안 났습니다. 아마 이번에 사고 났던 날보다도 그 당시는 더 많이 왔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굉장히 의식 수준이 높은 국민들이에요. 안전의식도 높을 뿐만 아니라 질서의식도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높은 문화적 수준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예의 바른지 아세요? 자유분방하다고 이렇게 나이 먹은 장년층에서 나무라는 분도 계시지만은 자유로우면서도 굉장히 질서를 알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층들이 우리 20대 젊은 층들이에요. 10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사망한 사람들 보면요. 민노총 사람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건물 안에서도 지금 심정지된 사람이 발견됐었고 심지어 이태원 지하철에서도 사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압사를 당했다면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죽은 발견된 시신이요. 해밀턴 호텔 옆에만 150여 구가 있는 게 아니라 도처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마약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초강력 마약을 갖다 섭취하게 되면요 사람의 피부가 청색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시신의 여러 경우에서 이런 청색증이 발견되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마약도 안 돌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온 관광객 한 명이 취재 응한 게 있죠. 산타클로스 복장한 웬 남자가 사탕을 나눠줬고 그 사탕은 아이들이 많이 먹는 정식 미국 과자 제품 상표가 찍혀있는 그런 걸 나눠주고 했다는데 안심하고 먹었겠죠 사람들이. 한데 그 치사량 넘어서는 걸 먹었게 되면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호흡에 곤란이 생기고 혈압이 높아지고 가슴 답답해지면서 먹먹해지고 두통이 오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왔던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때문에 못 나온 사람들은 건물 안에서 사망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경찰들은 뭘 했을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특정 지역 출신의 총경들이 경찰서장을 하고 112 통제본부에 상황실장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특정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알박이를 해서 했다. 이런 생각들도 하시면 곤란하다고 봐요. 아니, 전라도는 우리나라 국민 아니고 경상도 국민만 국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지역 이기주의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이게요. 김대중의 폐해라는 거예요. 전라도 고향인 분들 다들 피해자예요. 왜? 김대중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전라도 고향을 갖다 그런 식으로 악용한 건데 언제까지 항상 이런 식으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나눠서 살 겁니까? 그래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고의적으로 임무를 방기했다라면 현장에 와서도 가서 수습한 게 아니라 그 파출소 옥상에 올라가서 팔짱 끼고 만약에 구경을 진짜 했다 그러면 안 될 일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대기 발령시킬 게 아니라 핸드폰 압수하고요. 어디서 누구랑 통화했는지 통화 기록 확인해서 만일에 거기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잡아내야 되겠죠. 서울경찰청장은 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의 집에서 자고 있었다 그러고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왔다 그러고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은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뭐 산행을 가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정부가 출범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대로 지금 가을 민중봉기가 시작이 돼서 주말이면 난리인데 아니 경찰, 치안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총수가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산행을 했다든지 거기 가서 자고 있다? 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경찰대학교 나온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찰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경찰대학 없애든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경찰청의 이 망가진 지휘 보고 체제를 보면서 제가 근무했던 정보기관하고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즉 무엇이냐? 전문가가 아닌 친구들을 중책에 앉혀놓는, 그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현장 수습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저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에서 벌어진 참극도, 비밀 공작 업무를 해보지도 않은 친구가 와서 그 공작국에 국장을 하고, 되먹지 못한 놈들이 간부 자리에 앉아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될 그런 과제들을 방치하고 파기시키고 중단시켜서 국가의 안전을 훼손시켰던 그 모습이 지금 국정원 안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근데 경찰청도 보니까 경찰대학 나온 친구들이 지휘관으로 앉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군대는 아닐 것 같습니까? 군에 있는 별, 이런 장성들은 과연 정상적인 사람들이 별 달았을 것 같습니까? 그동안? 저는요, 제가 직접 경험해왔던 정보기관, 주요 통제기관을 저는 이렇게 두루두루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진행되면 안 됩니다. 즉, 적재적소 인물을 배치하는데 적재적소에 들어갈 인물은요, 손금 없이 비벼서 아청하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능력과 역량을 갖춘 그런 인재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즉 어떤 행정부서도 가장 훌륭한 직원은요 5급 사무관과 4급 서기관에 제일 많아요. 그 다음 3급 부의사관부터는 운이기도 하지만 손금 없어지는 놈 순서대로 진급을 시켜줍니다. 일상에 가장 평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정부 행정부처는요 5급, 4급까지 포함시켜서 이 중에서 우리의 장관 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대표 될 수 있는 사람 한번 내부적으로 투표를 한번 해보십시오. 현재 장관, 차관 있는 사람들 표 별로 안 나올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역량 있는 우리 동료들, 진짜 우리의 리더가 될 만한 지휘관은요 5급, 4급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특성이 뭐냐, 아첨할 줄 모르고 묵묵하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요, 제가 나라가 어려워지는 암호화폐, 북의 해커들이 도둑질해서 세탁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북한의 공작금으로 쓰여지고 하는 이런 일련의 것을 파악하고, 제가 근무를 했던 제 친정집 국가정보원, 그곳에 알려줘 해결할 능력, 해결할 방안이 없었어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 줘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봉규 박사를 찾아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봉규 박사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줬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대담을 나눈 것이 그 첫 번째 방송이었습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진실을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제 방송 통해서 나가는 이런 얘기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동료들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지금요, 이태원의 참사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조작됐다는 부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지금과 같은 경찰 수사력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 검찰 투입해야 되고, 대형 참사를 막아버리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 허울 좋은 이 악법을 빨리 없애서 고통받는 우리 국민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게끔 이와 같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을에 이 광기어린 민중폭동, 촛불난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비상계엄 선포할 것을 준비하고, 모든 병력과 전 직원들을 항상 24시간 대기시켜 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과 기강이 문란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단순한 사망사고도 아니고 압사사고도 아닙니다. 국가의 안보와 이 나라의 법통, 이 나라의 기강을 견디기 위해서는 단호하고도 강력한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확행해 주실 것을 대통령이야 전 국무위원 그리고 안보 관련 담당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